안녕하세요 여러분. 중학생도 10초 만에 배우는 파이썬, 오늘도 빠르고 간단하고 쉽고 재미있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을 보도록 할게요. 자료형이라고 되어 있고 숫자도 문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47이라는 숫자가 있고요, 0024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봤을 때 이 두 수는 분명히 같은 수지만 컴퓨터에서는 다른 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호 전달이나 규칙에 따른 수를 표현할 때 이 숫자는 다른 형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컴퓨터에서는 그 수의 값, 즉 의미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붙은 수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은데 컴퓨터가 계산을 해버린다면 안 되겠죠. 우편번호나 주소, 번지수처럼 이렇게 표현할 때 이런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원할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어떤 자료의 형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에다가 이렇게 1을 넣는 거하고 A에다가 이렇게 양쪽 따옴표를 묶어서 문자 형식의 1을 넣는 거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A가 1이고 B가 2라면 A 더하기 B는 당연히 3이 되겠죠. 이거는 쉬운데 A에다가 문자 1을 넣고 B에다가 문자 2를 넣었어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숫자가 아닌 거예요. 문자예요, 문자.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사실 더한다기보다는 결합한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3이 아니라 1, 2. 이것도 10이라고 읽기보다는 그냥 1, 2 이렇게 읽는 게 더 문자스럽겠죠. 그래서 그 자료형들을 나타내는 용어들이 있어요. 딱 세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캐릭터, 문자형을 캐릭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수형, 인티저라고 하는데요. 이 정수형은 우리가 보통 셀 수 있는 숫자 1, 2, 3, 4,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거를 정수형이라고 하고, 플로트, 실수형인데요. 1.1, 2.2, 5.4, 마이너스 1.4 이런 숫자들을 우리가 실수형이라고 부르고 플로트로 씁니다. 각각 이렇게 줄여서 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직접 실습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 2, 순차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을 한번 맞춰볼게요. 정해진 뭐뭐대로 명령을 수행하는 구조. 옷을 입는 뭐뭐나 할 일을 정해놓고 뭐뭐대로 진행하는 것. 괄호에 들어갈 말 뭘까요? 바로 순서겠죠, 순서. 순차 알고리즘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코드라는 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작성이 돼요. 그래서 그 순서에 따라서 착착착 실행을 하는 구조를 순차 알고리즘 구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실생활에서 외출을 할 때 옷을 입는다, 그 다음에 신발을 신는다, 문을 연다, 밖에 나간다, 친구를 만난다,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이 순서에 따라서 수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컴퓨터도 어떤 순서에 따라서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순서 중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또는 어떤 정해진 순서대로 수행하는 구조를 순차 구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드를 보면서 직접 여러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코드 실습하는 거는 지금은 보기만 하고 다음 등교 수업 때 직접 해봐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파이썬을 설치해서 실습을 같이 해봐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코드부터 해볼게요. A는 1이라고 합니다. 아무 일도 안 생겼죠. 하지만 A라는 변수, 공간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간 거예요.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출력이 되겠죠? 1이라는 값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속적으로 2, 3이라고 써볼게요. A는 2, A는 3. 그럼 이제 A라는 값에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1, 아니면 2, 아니면 1, 2, 3 이렇게 들어갔을까요? 자, 직접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3이라는 값이 나왔네요.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A라는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1이라는 값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줄의 코드에서 2라는 값이 이렇게 뿅 등장해서 슉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3이라는 값이 등장해서 A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A를 출력하면 3이 나오겠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처음에 코딩이라는 걸 배울 때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웠어요. 한번 해볼게요. B에다가 1을 넣고 B 플러스 4 이렇게 값을 정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수학에서 이런 수식은 쓰는 적이 없죠. 실제로 만약에 2항 해가지고 계산하면은
b가 왼쪽으로 넘어가니까 0은 4. 이런 이상한 수식이 나와요. 그죠? 근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야 코딩이 정말 쉬울 수가 있어요. 이것도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b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1을 넣었습니다. 1. 그리고 코드는 이렇게 되죠. 지금 b에는 무슨 값이 들어가 있죠? b에는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b 더하기 4라는 거는 결국엔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됐는데 이 는이라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코딩에서 는이라는 거는요,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으로 전달해 준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엄밀히 따졌을 땐 이게 정확히는 아니지만, 그래서 b 더하기 4의 값이 지금 1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5가 되었기 때문에 b에는 다시 5라는 값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갱신이 되는 거예요. 갱신.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b에 원래 1이 있었는데 그 1이라는 값을 b가 갖고 있는 상태에서 4를 더해서 5가 된 다음에 이 equal, 는이라는 기호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전달해 줄 거니까 이 5라는 값이 쭉 넘어가서 b에 전달이 돼서 b라는 변수 공간이 5라는 값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 코드를 실행시켜 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쓰고 프린트 b 하면은 5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그래도 간단하니까 좀 이해가 편한데 나중에 좀 더 어려운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는이라는 기호가 오른쪽에 있는 것을 왼쪽으로 전달해 준다, 이런 거하고 변수의 값을 갱신하는 코드는 이렇게 쓴다 라고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럼 밑에도 한번 해볼게요. c는 5래요. 여기서 c에다가 c 더하기 c. 그러면은 c에 5라는 값이 있는데 이 c에는 5라는 값이 그대로 들어갈 거고 이 결과가 다시 c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10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엔 d 해볼게요. d에는 8 들어가고 d는 곱하기 d 프린트 d 하면은 64가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입력을 받아서 한번 처리를 해볼게요. k는 input 하고 엔터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라고 커서가 깜빡거리죠. 여기에다가 4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은 input 해서 이번엔 8, k에는 4, n에는 8이 들어갔죠. 그러면 print k 플러스 n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12가 아닌 48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input 함수는 보통 문자로 입력받는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4랑 8을 입력하면 이때 이 4랑 8이 숫자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문자로서 입력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문자로서 결합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이런 식으로 이 마지막 줄에 있는 걸로 한번 고쳐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변수명이 좀 다르죠? 넘버로 할게요. 넘버 1 한 다음에 input 한 다음에 4라고 입력하면은 넘버 1에는 일단 4라는 문자가 들어간, 문자형인 4라는 값이 들어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넘버 1은 int 넘버 1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도 안 생겼죠. 근데 이 int 어디서 혹시 본 적 없나요? 아까 우리 자료형 얘기하면서 문자형, 정수형이 있는데 정수형 인티저를 int라고 줄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문자로 들어온 넘버 1이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int라는 함수를 활용해서 다시 숫자로 바꿔주고 그거를 넘버 1에다가 넣어주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거 뭐 무슨 엄청 어렵게 이해할 필요 없고 이 코드가 넘버 1에 들어간 문자를 숫자로 바꿔준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써 4라는 숫자를 받은 거예요. 그럼 똑같이 8도 받아볼게요. 넘버 2에다가 이렇게 하고 8이라고 한 다음에 넘버 2를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줄 프린트 넘버 1 플러스 넘버 2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하는 숫자의 덧셈이 완성이 됩니다. 파이썬의 진짜 강점은 뭐냐면 코드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줄여 볼게요. 넘버 1을 입력을 받을 건데 그냥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은 입력을 그 즉시 정수로 바꿔준다. 이렇게 코드를 짜도 충분히 적용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여기다가 10이라고 하고요. 똑같이 넘버 2도 인트 하고 50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넘버 1 더하기 넘버 2 60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입력을 받자마자 정수로 바꿔주고 그 정수로 바꿔준 값을 이 는 이퀄 기호에 의해서 오른쪽에 있는 입력 값을 쭉 넘버 2에다가 넣어준다. 이렇게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형과 순차 구조에 대해서 완전 간단하게 배워봤는데 이 내용이 잘 이해가 됐다면 파이썬을 직접 실습도 해보고 밑에 파트 4 테스트 이 부분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렇게 영상만 보는 것보다 이거 보면서 직접 실습하면 진짜 더 재밌고 이해가 훨씬 더 빠르게 되니까 꼭 한번 실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